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0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유일하게 나스닥만 상승을 했는데요. 아마존이 컨콜에서 클라우드 부문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강하게 보이면서 정규장에서 7%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경제 지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PC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반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시장은 이에 대해서 과연 건강한 소비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모습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는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꽤 많습니다. FOMC도 있고 애플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0.03% 소폭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300선에서 현재 지나가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은 기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500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로 0.71%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7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 물량 받아내면서 지금 현재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어디일까요? 오늘 방산주 준비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두 번째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란은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유가가 3.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전쟁 발발 초기에도 이란의 개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란을 포함한 다른 국가까지 계속해서 좀 확산되는 것은 아닐지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당연히 방산주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처음에서는 이제 아마존하고 인텔의 실적이 호조라서 좀 강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은 이제 중동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도로 다 떨어졌는데 다우존스는 좀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여서 플러스 0.3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면 미국 시장 바닥을 쳤느냐? 아니요, 절대 치지 않았습니다. 친 적도 없고요, 칠 생각도 없어 보이고 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불기둥이 나올 때까지. 빨간색 불기둥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기둥이 나오면. 근데 불기둥 한 번만 나오면 안 되고요. 현재로는 나스닥의 13,700을 뚫는 불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쨌든 다우존스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저점 깨지면서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지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일본 시장도 전저점 안 깨지고 들어줄 텐데 나스닥 13,700을 돌파를 하면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들어주는 척하고 또 빠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서 미국 시장 나스닥 13,700 돌파 안 나왔잖아요. 오늘 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뭐 이번 주에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아니면 영영 안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쳤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종목들을 아무거나 건들면 안 돼요. 왜냐면 미국 시장 그렇게 급등 안 나오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장중에 플러스 나는 척을 하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또 빠집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코스닥 0.82% 올라가 놓고 미국 시장 아까 했던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떨어져요. 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들어주면 뭐래? 두 골 넣으면 뭐랍니까? 8골 먹고 10골 먹히면은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지수는 바닥을 쳤다가 아닙니다. 바닥을 치고는 싶은데 미국 시장이 들어주질 않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들은 움직여요. 오늘도 이슈에 있는 제가 테마주들 매매하라 그랬죠. 계속 테마주 매매해야 돼. 오늘도
그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뭐 건강보험 적용 혜택 받는다는 이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요. AI 로봇 관련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서 계속 유가 관련주, 금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주 이런 쪽들이 왜냐면 뉴스 틀면은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뭐 이란이 지금 뭐 참전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건 뭐 제가 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상황이 점점 일단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느끼잖아요. 그리고 금값도 2,000달러 제가 돌파할 거라 그랬죠.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도 2,014달러 정도 되는데 한번 돌파하고 나서 뭐 이란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이란은 뭐 큰 전쟁을 원한다. 뭐 유가만 노린 게 아니다. 뭐 손익계상서 떠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서부터 해가지고 뭐 일단 그렇게 전쟁이 뭐 끝날 것 같은 기사보다는 일단은 별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미국 시장도 불안하고, 근데 유가도 뭐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보면은 다 지금 오늘 움직이는 쪽들은 뉴스가 있는 애들입니다. 의료 AI, 즉 로봇 주 지금 강하죠. 그리고 지금 유가 관련주도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유가 관련주 막 얘기했었는데 사실 회원들한테는 유가 관련주를 줬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엘컴텍을 준 겁니다. 뭐 유가도 원자재고 그다음에 뭐 금도 원자재니까 그래서 엘컴텍도 잘 갔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10% 넘게 급등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유가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뭐 극동유화, 한국석유 급등을 하죠. 그래서 이런 쪽들 에너지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눈치 챌 수 있도록 이쪽 에너지 관련주를 잘 봐라. 그래서 금 관련주 잘 봐라. 뭐 이렇게 등등 얘기했는데 물론 방산주도 포함은 돼 있지만 지금 유가 관련주가 항상 먼저 움직여야 돼. 얘네들이 폭등한 다음에 방산주가 움직입니다. 어쨌든 이런 쪽들. 그래서 지금 로봇, 방산, 에너지, 금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계속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짧게 단타. 왜냐면 시장이 바닥을 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오히려 반등주는 척을 하고 또 빠진다고 봅니다. 계속 빠져요. 언제까지? 몰라요. 계속 빠집니다. 미국 시장이 어느 날 갑자기 5%, 7% 급반등을 한다. 많이 나스닥이 10% 급등을 한다. 전 종목이 나스닥이 다 상한가를 간다. 미국은 상한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300%, 400% 올라갑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 폭등을 한다. 그러면 바닥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 친다라고 생각하고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게 아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종목이 잘 움직이거든요. 오늘 로봇 관련주도 지금 10%씩 딱 급등하잖아요. 지금 한국석유 17% 급등을 하죠. 중앙에너비스 15% 급등하죠. 이거 지난주 수목금 회원들한테만 추천했던 종목인데 다 급등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움직여요. 잠깐 볼까 한번. 자, 한국석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를 실고 급등락하는 애들은 조정을 받으면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렇게 올라오면 뭐래요? 팔아야죠.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매매를 또 기다리면 또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석유, 그다음에 극동유화 이렇게 요 바닥에 있을 때 공략시켰던 건데 지금 이거는 3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움직였던 또 중앙에너비스 이게 매매예요.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요. 장은 안 좋아. 더 빠진다니까요. 우리나라 시장도 더 빠지고 미국 시장도 더 빠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에서 더 빠진다는 얘기가 안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13,700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지금 나스닥 선물 플러스 나오죠? 오늘 플러스 나오고 내일 더 빠지려고 하는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테마주들은 뉴스가 있는 것도 이렇게 움직여요. 중앙에너비스처럼. 이거 전날 이거 공략시켰는데 이렇게 19%, 20% 올라가죠?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의 매매가 필요한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인 매매. 그래서 급등해 있는 거 쫓아가지 말고 쭉 빠졌을 때 공략해서 먹으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걸 IT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뉴스가 있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뭐 중국인가 대만인가 어디 뭐 질병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뭐 질병 관련주들 뉴스 나오면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거, 뭐 뉴스, 그다음에 지금 이슈 여기에 붙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현재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등의 기미도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럴수록 유가나 방산 등 뉴스가 있는 쪽 테마에 좀 집중을 해서 단기적인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행위는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이고요. 종목명은 풍산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풍산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듯 방산 관련주고요. 오늘은 4% 넘게 강세 보이고 있고요. 35,5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방산주인 풍산, 오늘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풍산은 이제 비철금속이면서 포탄 탄피 뚜껑을 만드는, 그래서 탄피 관련주, 포탄 관련주, 그래서 방산주로 포함이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쟁 때문에 포탄 수요가 엄청난다 그러죠. 지금 전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미국에 있는 포탄도 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포탄도 많이 갖다 주고 뭐 그랬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지금 포탄 만드는 그 공장들이 뭐 그냥 밤새도록 돌아간다고 해요. 뭐 기사를 보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막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관련 방산 업체들, 그러니까 포탄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쉴 새 없이 뭐 열심히 찍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뉴스에 나온 거니까 사실이겠죠. 그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실적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전쟁 이슈도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풍산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도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종목인데 지금 자리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급등락하는 중앙에너비스, 극동유와 그다음에 뭐 오늘 급등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한국석유 이런 애들도 있지만 좀 그렇게 너무 급등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급등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지만 급등하는 건 또 급락도 하거든요. 뭐 15%, 20%가 하루 만에 올라가지만 하루 만에 또 15%, 20% 빠지기도 하는데 풍산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샀더니 중앙에너비스는 17%씩 움직이고 18%씩 움직이고 상한가 가는데 이거는 꼼짝도 안 하고 5%, 3%밖에 안 간다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는 사람들,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격인 종목이라서 오랜만에 좀 등치가 있는 풍산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풍산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지난 23일 퍼스텍 3,800원에 접근해봤고요. 3%가량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4일에는 엘컴텍 1,32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미도달한 상태고요. 25일에 다시 한번 퍼스텍 3,700원 제시해 주셨지만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에는 다시 한번 엘컴텍 1,320원 선 제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 중에서도 좀 살펴봤던, 저희가 특히나 지난주에 좀 많이 주목해봤던 엘컴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드렸던 엘컴텍 지금 1,320원 나왔는데 1,350원일 겁니다. 일부러 참 가격을 올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가격을 올려서 1,320원 말고 좀 가격 올려서 공략을 해보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1,374원인가? 그러니까 정말 아쉽게 이만큼 차이로 안 들어왔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엘컴텍.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 있는 애들이 이제 급등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할 때에서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눌렸으니까 눌림목에서 1,320원에 사면 좋은데 그 가격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전쟁 상황이 끝난 것도 아니고 미국도 안전자산 쪽으로 뭐 돌린다라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국채 금리 가격도 상승을 하지만 사실 국채 금리 가격이 너무 상승하면 금 가격한테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불안하고 떨어지니까 그냥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니까 금값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건데 2,000달러가 돌파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얘가 여기를 돌파 못한다는 거는 조금 억울하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 거래량 이렇게 막 아침마다 실리는 거 보면 이 안에 누군가가 들어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아무도 안 들어와 있으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부터 야 좋다 하고 이거 들어왔겠습니까? 이건 정거점 돌파를 지금 기대하고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봐봐요. 여기 50원에 들였는데 딱 요만큼만 더 떨어졌으면 가격이 들어왔으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갔었으면 그냥 18% 그냥 먹는 거였는데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전날 미도달이 됐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어느 정도 팔고 다 팔지 않고 조금 남겨놓는 사람들 저거 오징어 다리라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바닥에서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갖고 갈 만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헤즈볼라가 지금 이제 참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마스는 그냥 뭐 뉴스에서 얘기하기를 하마스는 그냥 동네 그냥 깡패 정도 수준이고 헤즈볼라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동네 깡패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헤즈볼라랑 이란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 정장 양상이 굉장히 어렵게 바뀔 거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도 굉장히 최첨단 무기서부터 해갖고 전쟁은 일어나게 안 되지만 이스라엘 의지가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이 상황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도 제가 전쟁업 학자는 아니라서 근데 이 상황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이게 금방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금 관련주 쪽으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있고 여전히 결론이 이겁니다. 아침에 들어졌다 흔들렸죠. 일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흔들어 놓다가 기습적으로 한 며칠 뒤에 갑자기 넘어가면서 이제 나잡아봐라고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으세요, 그냥. 또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거고 돌파하는데 그렇게 차트가 너무 고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완전 바닥이니까 여기 돌파, 여기 돌파였죠. 여기 돌파. 일단 여기 돌파가 나오면 이제 2,000원 되는 거고 2,000원 돌파 나오면 뭐 2,500원 되는 거고 하여튼 여기 맞네요. 여기 돌파 2,300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목전이 아니죠. 요 앞에 여기 1,7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2,000원 가는 거고 2,000원 가면 이제 2,300원 가는 거고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는 못 사요. 왜냐면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 설명을 듣고 나 이거 저거 사고 싶어.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1,400원 뭐 이하로 이렇게 내려오면 공략을 또 해보면 또 18% 또 10%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샀을 때에서 또 간단하게 수익 나올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오징어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2,300원 가면 70% 수익 난다 그랬죠. 그게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냥 오징어 다리는 그대로 갖고 있어라. 왜냐면 지금 시장도 안 좋고 미국 시장 또 빠지게 생겼는데 뭐 IT 살 겁니까? 이런 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게. 자, 그렇고 자 급등 명중 종목 알컴텍이네요. 좀 전에 설명했었는데 이전에 32% 정도 수익이 났었죠. 오늘도 거의 뭐 그 정도 금방까지 올라갔었는데 내비로 두세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 뭐 절반 이상 팔았으면 잘한 거고 뭐 절반 팔고 절반만 가지고 욕심내겠다는 사람들도 뭐라 하진 않겠는데 비싸게 사지 마세요. 1,320원이 가장 가격이 비싸게 산 겁니다. 1,280원에 샀던 게 가장 싸게 산 거고 최근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조금 더 가격 올린 게 1,35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금방. 그러니까 1,400원, 1,350원. 이게 전저점 자리니까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어쨌든 갖고 있는 사람들은 32% 수익이 아니고 앞자리가 이제 5자로 바뀔 때까지 5자리 이상으로 바뀔 때까지 그냥 쭉 갖고 가는 것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육 종목인 풍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풍산. 자, 은근슬쩍 지금 대형주들이 움직임들이 괜찮네요. 자, 지금 LIG 넥스원도 대형주인데 오늘 3%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7% 올라가고, 하나 시스템도 1.7%, 풍산도 벌써 3.9% 거의 4% 가까이 올라갔는데, 일단은 저점 매수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변동성이 크게는 안 나오지만 좀 안전하게 34,500원으로 조정받으면 사보고, 만약에 이쪽이 가격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이게 37,500원, 4만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면 방산주 조그만 애들이 있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 퍼스텍도 드렸었고, 그래서 뭐 한일단조, 뭐 대성하이텍, 빅텍, 스펙과 한일단조, 뭐 퍼스텍 이런 애들이 좀 조그만 애들인데, 그러니까 대형 방산주들이 강하게 위로 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가벼운 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좀 나오는 시장이니까 좀 안전하게 오늘은 시가총액 1조 가까이가 되는 풍산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34,500원 내려오면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풍산 그리고 매수가는 34,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대한유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8% 넘는 강세 보이면서 15만 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석유화학주고요. 이란이 이스라엘 지상전 투입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가격이 좀 오르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란이 개입이 되고 또 다른 국가까지 함께 확전이 되게 된다면 유가 가격이 어디까지 또 치솟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런 뉴스 속에서 시세가 좀 나고는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15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금 관련주들, 방산주들 이런 애들이 유리하다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지난주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한유화도 당연히 그 안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전에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습니다. 노란톡방 열어놨고 시장 바닥 안 쳤어요. 미국 시장 조만간에 또 폭락한다는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 또 폭락할 겁니다. 근데 종목들은 되게 잘 움직이죠. 이게 테마주 매매 장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면 과거에서는 정치 테마로 붙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정치 테마가 움직여요. 정치 테마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날도 시장만 안 좋을 때 정치 테마주는 급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만 뉴스가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의료보험 적용 혜택 이거 큰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 테마주들이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불리하냐?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증권주 이런 애들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개별주. 근데 개별주라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그냥 잡주라 그러고 하면은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뭐 이게 뭐 모멘텀이 막 어마어마하게 뭐 실적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좀 가벼우면서 좀 가벼워야 돼요. 막 시가총액 막 풍산처럼 조단 이런 애들은 17% 이렇게 급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날도 에너지 관련주 잘 보라고 힌트만 줬어요. 힌트만. 그래서 회원들한테는 어쨌든 한국석유, 그다음에 극동유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런 걸 줬는데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테마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노란톡방 열렸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한 100여 정도 자리, 한 150석 정도 자리가 남았는데 이거 꽉 차면 이제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그래서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는
지금만 들어올 수 있게. 왜냐하면 광고쟁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럼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유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도 회원들한테 추천하려고 그랬다가 안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시가총액이 좀 커요. 그렇죠?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전 이걸 줬던 겁니다. 국동유화. 언제? 요날 25일 날, 26일 날. 25일 수요일 날 있죠? 바닥에 있잖아요. 극동유화는 시가총액 1,700억. 지금 이것도 많이 올라와서 1,700억, 이때 당시는 한 1,300억, 1,500억 이거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 30% 올라와서 그래요. 주가가 여기서 30% 넘게 올라와갖고 그런데 어제 극동유화, 중앙에너비스. 근데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18% 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한국석유가 9% 가거든요. 아니 21%? 21%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쪽 애들이 계속 강세를 주면 대한유화도 이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 가격이 지금 정도 금방이신데 좀 더 욕심을 내도 됩니다. 욕심을 내서 N자형 목표치는 17만 원인데 17만 원 간다 그래서 막 팔면 물론 팔아도 좋아요. 좋은데 분할 매도하세요. 왜냐면 더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하면서 물론 이게 말뿐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전면전이 될 건지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당사국 간에 서로의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조만간에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걸 봉쇄를 하게 되면 유가가 폭등할 거라는 지금 그런 긴장감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게 언제든지 이란이 그거를 봉쇄하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7만 원까지는 무난한데 진짜로 봉쇄를 하게 되면 전 세계 거기 석유 유통량이 17%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미국도 지금 전쟁 비축유 꺼내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수준인데 그렇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파월은 이번 FOMC는 11월 2일 날 새벽 3시에 합니다. 거기서는 동결을 하지만 12월 달에 인상 한 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안 좋은 얘기 계속 꺼낼 수 있죠.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기 긴축을 할 거다. 내지는 돈을 꽉 쥐겠다. 인상을 내년 6월이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후년 2년 내내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딴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폭락하고 관련된 유가 관련주로 급등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그냥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12월 2일 날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뉴스로 인해서 시세가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유한 입장에서는 일단 17만 원서부터는 분할 매도하시되 하여튼 호르무즈 해협 무역 그거 봉쇄하면 20만 원도 갈 수도 있으니까 정고점 돌파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궁금하면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한창인데요. 어떤 거요? 한창. 한창.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고요. 네. 매수가는 2,000원. 되게 오래됐어요. 2,000원이시고 오래됐는데 그래도 매수 가격이 엄청 높지는 않네요. 근데 당이도. 추가 매수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자, 궁금하신 게 따로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됐다가 지금 풀린 지가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를 거반 2,000원 다가왔었는데 못 팔았거든요. 올라올 때 못 팔았는데 못 판 건 어쩔 수 없죠. 지나갔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워낙 주가가 지금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는 반등을 계속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한 4년째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4년째 빠지고 있고 보니까 감자를 맞았네요. 시가총액은 300억이고 감자한 이유는 실적도 안 좋고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서 감자를 한 모양인데 어디 보자. 계속 적자니까 여기서 더 이상 폭락은 안 하네요. 보니까 다행히도 다시 들어줘서 2,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왜냐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적자. 2,000원 좀 넘으면 그냥 팔을까요? 저라면 2,000원 금방만 가도 팔 것 같아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상장 폐지당하면 어떡해요?
물론 상장 폐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장 폐지를 자주 당하는 종목 중에 특징이 하나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1,000억 이하짜리. 얘는 500억도 안 되죠? 네네네. 그리고 아까 실적을 보니까 계속 적자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거래량도 이게 금액이 뭐 2,000원, 3,000원 뭐 됐다 뭐 비싼 것도 10,000원짜리도 아니고 1,000원짜리 종목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거래가 많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뭐 14만 주. 첫날은 많이 올라갔어요. 첫날은. 뭐라고요? 첫날. 아 첫날은 경기 먹었다가 첫날은 좀 이제 거래가 좀 풀렸을 때 실렸었는데. 첫날은 예. 어쨌든 좀 불안하잖아요. 실적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한 2,000원 금방만 올라와도 좀 안전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35,100원 선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보다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0.1%가량 상승했고요. 2,3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엇갈린 흐름을 좀 보이면서 SK하이닉스 1.4%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인 오늘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2% 상승했고요. 7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그래도 오늘은 모두 다 상승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DX 그리고 에코프로가 5%가량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주 후반부 되면서부터는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정부의 2차 전지 공급망 강화 소식에 13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와 함께 맞물리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LG화학을 비롯한 대형주들이 좀 큰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에코프로비엠 소식이 하나 있어서 전달해 드리면요. 3%가량 일단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16만 주를 장내 매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개인의 투심은 일단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뉴스가 주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번 주 내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시간 23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처럼 전날처럼 뭐 지수가 계속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하는 흐름들은 조금 안 나오니까 좀 착각은 할 수는 있어요. 아, 지수가 되게 그래도 반등을 주나? 종목들이 좀 강하니까 지금 로봇주들 급등을 하고 지금 아시아나 항공 쪽도 강한 게 지금 화물 사업을 매각한다는 이슈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사부터 그쪽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의 지금 반응이 지금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죠. 근데 미국 시장 반등을 안 줬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딱히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변동성이 밑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위로도 가니까. 근데 지수가 살아나면서 변동성을 위로 주는 건 아니고, 지수는 바닥을 안 쳤는데 테마주들이 강합니다. 가령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가 관련주들이 강하잖아요. 좀 전에 봤었던 상담해드렸던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자, 차트를 보면 일단 지수부터 보면은 지수는 여기서 이거를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면서 2,400을 돌파하면서 지수가 안정화되는 거,
이거 미국 시장이 급등이 안 나오면 미국 시장에 허락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유 지수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하면 큰일 나겠네, 깡통 차겠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잘 움직여요. 정치 테마주, 오늘 뭐 아시아나항공처럼 무슨 뭐 화물 매각 이슈 때문에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뭐 그런 관련주, 그다음에 의료 AI 관련주, 건강보험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 나오고 있죠. 로봇 관련주, 그리고 지금 이란, 뭐 하마즈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뉴스가 계속 생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이제 불안감. 거기다 미국 시장도 급등을 하질 않고 이러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뭘 해도 좋긴 좋아요. 어쨌든 이슈가 되는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주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했고 회원들한테는 종목을 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특징들이 바닥에 있다가 이게 눌렸죠. 거래가 실렸다가 눌렸는데 이슈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에서 거래는 실렸는데 아까처럼 거래 없는 아까 요런 아까 질문 구조 한창처럼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도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거래가 들어와도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말고 그리고 심지어 내려왔는데 거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가 이슈,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애들 중앙에너비스 자 이런 애들을 어쨌든 간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회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줬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건 안 줬지만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줬죠. 그래서 그런 식의 있는 종목인데 자 그럼 힌트를 드리면 자 금 관련주 움직이고 여러분들 힌트 주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중앙에너비스 이거 계속 방송 봤었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급동유화, 뭐 흥구석유도 이것도 회원들은 줬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일로 내려와서 얘도 만약에 9,000원 내려왔으면 이것도 사셨을 겁니다. 안 돌아온 것뿐이지 다 줬던 종목인데 자 그럼 힌트를 주면 자 지금 유가 관련주 움직이죠. 유가 관련주 지금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고 다시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만약에 안 떨어지고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은 금 관련주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히 뭐 금 관련 앵커텍 말고 그러면 뭐 그거는 뭐 혼자서 알아서 움직이라 그러고 그러면 뭐가 움직이겠어요? 그 다음은 이전에도 움직였듯이 당연히 방산주가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유가 관련주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유가 관련주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방산주를 봐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풍산 이런 무겁지만 가벼운 쪽. 예를 들어서 퍼스텍 같은 경우도 거래는 실렸단 말이에요. 거래는 좀 실렸는데 이제 바닥권역이 있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얘가 급등하려면 다른 쪽이 급등해야 되죠. 뭐 스페코라든지 한일단조라든지 휴니드라든지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것도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다? 당연히 중앙에너비스죠. 중앙에너비스가 더 좋고 흥구석유가 더 좋고 한국석유가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움직이면 내일도 20% 움직여요. 그러면 오늘 움직인 거 내일 움직인 거 따지면 한 50% 움직이죠. 50% 움직이는데 퍼스텍은 쟤네들이 50% 움직일 동안 몇 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꼴랑 10%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그 안에서 테마가 순환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움직였던 흐름들을 다시 복습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순환할 거라서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을 때 공략했다가 올라오면 팔고 조정받을 때 공략했다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어디? 금 관련주도 가능하고 유가 관련주도 가능하고 방산주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방산주들도 조만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시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 좀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특히나 금, 유가, 방산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테마 특히나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팅크웨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2% 상승했고요. 14,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좀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아이나비 시스템즈의 모회사이기도 한데요.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자율주행 4단계 국책과제 최종 선정되게 되면서 함께 팅크웨어도 함께 주목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17,3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17,300원이면은 이거 상담 한번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런 차트들 내가 몇 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자, 차트 위치가 매수 가격이 안 좋아요. 17,300원이면 여기란 말이죠. 여기서 공략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바닥에서 여기서 아니면 눌릴 때 아니면 여기서 62선 지지할 때 물렸었어도 지금 이제 수익으로 올라올까 말까 올라올까 말까 좀 주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 가장 비싼 자리에서 공략을 하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한 15,000원까지는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요. 거래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네요. 거래가 좀 실렸으면은 15,000원 돌파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거래는 없으니까 15,000원 딛고 부딪히고 다시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 선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한번 다시 연락 주시면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파미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주가 흐름 0.49%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6,150원 선에서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올해 초에는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를 직접 방문을 하면서 줄기세포 의료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시세를 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성과는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8,000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파미셀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의료기기 AI 다 제약주들이 의료 AI, 그러니까 AI가 붙은 애들만 좀 움직임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약한 건데 자, 파미셀 줄기세포 얘도 얼마든지 만약에 갑자기 의료기기 혹은 AI 뭐 이런 이슈만 붙으면 바로 상한가 갈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이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 의료 뭐 인공지능 AI를 붙여가지고 뭐 줄기세포 뭐 유전자 뭐 그거를 지금 뭐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만 있어도 상한가 갈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 그게 건강보험 혜택에 들어간다 그러면 바닥에서 한 100%는 가겠죠. 근데 그런 이슈가 없으니까 얘는 혼자 이렇게 계속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의료 AI 뭐 이런 걸 붙여놓고 움직이는데 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줄줄줄줄 떨어지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조금 AI 의료 AI 아니면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쪽으로 붙었으면은 한 번씩은 저렇게 급등하는 애들처럼 움직였을 텐데 그게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고요. 8,000원에서 지금까지 빠졌는데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느냐?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좀 크죠. 손실이 작지가 않아요. 손실이 한 25, 6% 정도 되는 것 같고 25% 정도 되고 손실이 25%인 상태에서는 기다리는 게 낫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거래도 없고 언제 반등 줄지도 모르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한 7,000원쯤 반등 줬을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잠시 기다리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어라인 소프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5% 넘게 상승했고요. 25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고요. 지난 9월 18일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상장한 지 2달이 좀 채 안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의료 AI, 이 의료보험 적용 이슈와 좀 맞물리게 되면서 시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자, 이 신규주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반토막을 냅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신규주들은 그게 가능해요. 떨어지면 물론 올라갈 때도 뭐 단기간에 100%, 200%, 300% 올라가는 게 한 달 만에 가능한 게 또 신규주의 특징이기도 한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한번. 지금 이분은 37,000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라인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37,000원인데 그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저 고점 대비는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마이너스 한 17%인데 20% 정도 되네요. 20% 정도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20% 빠질 때 공략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고점 대비 한 20% 빠지니까 이게 저점이다 싶어서 들어간 건데 저점에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61%가 찍힙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한 4개월, 5개월 걸리면서 마이너스 61% 찍힌 게 아니고요. 불과 한 달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여기가 9월 20서부터
10월 19일이 딱 한 달이네요. 딱 한 달 지나니까 마이너스 61% 찍힌 겁니다. 대단하죠? 신규주의 무서움이 이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한 달 만에 마이너스 60%, 70%를 찍어버려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규주들은 저점이 깨진다, 좀 약하다 싶으면 던져야 돼요. 금방 마이너스 50%, 60%를 줍니다. 근데 정상적인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웬만한 종목들, LNF, 에코프로도 60% 찍었지만 고점 대비 얘네들도 뭐 60%는 아니죠. 반토막 정도. 최꼭대기 찍어갖고 마이너스 50%가 찍긴 찍었어요. 찍긴 찍었지만 얘 60% 찍었지만 얘네들도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석 달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최소 3개월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아니 2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하던 종목이 150만 원 갔으니까 뭐 많이 빠질 수는 있는 건 맞는데 뭐 카카오도 60% 찍기, 뭐 70% 찍기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그렇게 빠른 시간 동안 한 달 만에 60%를 못 찍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애들도 이게 60% 찍는데 요게 1년 걸린 거예요. 1년 걸려서 60% 찍은 겁니다. 카카오도.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거는 별로 빠질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카카오는 1년 동안, 이거 1년입니다. 1년. 제가 기간을 이렇게 늘려놔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떨어지는 게 1년 동안 6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주들은 엄청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어쨌든 건강보험 이슈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많이 빠졌으니까 잘 가고 있죠. 어제도 11% 올라가고 그저께도 장중에는 14% 올라갔다가 종가는 이제 3%로 마감이 되는데 어쨌든 올라가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이것도 탄력이 좀 떨어질 거예요. 한 2만 5천 원서부터는 탄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신규주는 딱히 뭐 방법이 없어요. 싸게 사거나 했을 때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지만 비싸게 산 상태에서는 빠져나오기도 어렵고 장기 침체, 장기 하락을 국면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서 2만 5천 원쯤에서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3만 원까지 올라오면 마이너스 20%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손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가야 말이죠. 일단 2만 5천 원이 일단 고비로 보이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받아봤습니다. 신규주기 때문에 전략 세우기가 더 어려운데요. 2만 5천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보실 텐데요. 비나텍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권에서 머물면서 4만 1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주고요. 지난 6월에는 친환경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윤곽을 하반기에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또 드러난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수소차에 대한 테마 인기도 좀 사그라든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6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그래도 보유 비중이 좀 적네요.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나텍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일단 수소 관련주들, 일단 전기차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또 빛을 못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많이 빠졌으니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줘야 돼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근데 이분 사셨던 자리도 별로 안 좋아요. 6만 4천 원이면 여기 꼭대기 내지는 여기서 샀으면 저점 깨질 때 손절을 하거나 반등 줄 때 여기서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빠진 게 한 36% 정도가 손실입니다. 그럼 정상적으로는 이 정도 빠지면 얘가 뭐 수소 관련주든 뭐든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서 이제 4만 5천 원은 무조건 반등을 줘야 되고 5만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자꾸 속임수를 줘요. 그러니까 들어줬다 또 떨어질 것 같은, 들어줬다 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전히 강합니다. 근데 개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니 시장이 지금 바닥에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가겠지?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미국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여기 나스닥이 13,700을 돌파를 하면 이제 시장 바닥 치겠구나 해도 좋습니다. 그 전에서는 미국 시장 반등 주는 척하고 이거 지워버리고 반등 주는 척했죠. 좋아 보이죠? 그 다음 날에 박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정상적이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을 노리지만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한 것만 보유하시고 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계속 유가 관련주를 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일단은 시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테마주하는 사람들은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시장 결국은 뭐 매매할 종목들은 잘 움직이니까 그런 게 또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현재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한 반등 기미를 보일 때까지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조정 장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고요. 이런 시기일수록 단기적인 관점으로 전략 세우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풍산 매수가는 34,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